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멀티태스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스레드라는 게 뭔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이제 만드는 거, 크리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런너블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스레드를 이제 생성 후 이제 시작시키고, 그 다음에 종료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스레드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wait 메소드, notify 메소드, 이게 이제 자바.랑.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주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요거를 스레드의 개념과 스레드의 사용법 간단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스레드의 동기화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바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 멀티태스킹을 모르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을 언제 배우냐면,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2학년 2학기 가가지고 OS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OS 시간에 이 멀티태스킹을 배우면 또 이 자바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S에서 가르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바에서의 스레딩은 또 자세히 안 다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자바에서 멀티 스레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학년 4학년 돼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요번에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을 운영체제를 안 배웠지만 운영체제에서 꼭 필요한 요 멀티태스킹 개념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스레드를 조금 풍요롭게 제대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자세히 이거 지금 안 배우면 다음에 배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자세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자바 멀티스레딩을 하려면 멀티태스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작업을, 태스크죠, 그죠?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simultaneously. 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엄마들 보면 다림질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죠. 그리고 판독하면서 포장도 동시에 하죠. 여러분들도 강의 수업 들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수업 들으면서 채팅을 하거나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느냐, how to multitasking,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책은 이제 자바 책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세한 거는 내가 이제 실시간에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뭐 소개만 하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병행 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씨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원래 악기라서 어쩔 수가 없어. 자, 병행 처리, 이거는 이제 concurrency라고 합니다. concurrent processing,
concurrent processing. 병렬 처리라는 거는 이걸 parallelism이라고 합니다. parallel processing.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병행 처리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채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귀로는 수업을 듣고 있지만 가끔씩 채팅이 오면 잠깐 크게 해가지고 채팅을 하고 다시 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거를 병행 처리라고 해요. 이 병행 처리의 기본은 그럼 뭡니까?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타임 쉐어링. 글자가 필요해요. 글자 잘 못 쓰네. C분할이라고.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병행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잡이 있어요. 어떤 잡이 1, 2, 3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쭉 주어지겠죠.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잡 1을 하고 잡 2를 하다가 잡 3을 하고 또 잡 1을 하고 잡 2를 하고 잡 3을 하고 이렇게 쭉 해요, 그죠? 이게 시간을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은 이 겉에서 보면은 1과 2와 3이 동시에 쭉 실행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CPU 프로세서가 CPU는 한 개예요, 그죠? 근데 잡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CPU를 여러 개의 잡이 C분할로 시간을 쪼개서 나눠 쓰면서 동시에 쭉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 처리라고 해요. 병행 처리. 자, 그러면은 병렬 처리는 뭐냐? 병렬 처리는 이 CPU가 여러 개인 거예요. CPU가 N개. 잡도 여러 개, M개. 이런 경우에는 N개의 CPU가 여러 개의 CPU가 동시에 계속 실행하죠, 그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애드밴스 한꺼번에 어떤 타임을 딱 찍었을 때 어떤 순간에 진짜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그런 걸 우리가 병렬 처리 패럴렐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이 CPU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해야 될 잡이 그 10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개씩 나눠서 못 쓰죠. 그러면 이 3개의 그 프로세스를 10개의 잡이 타임 쉐어링 해가지고 병행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렬 처리하는데 그 안에 또 병행 처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 병행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호 배제적인 게 아니고 같이 섞어 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콘커런트하게 이제 프로세싱 한다는 거는 한 개의 CPU 자원이 하나일 때 그걸 이제 C분할로 나눠서 쓰는 거를 우리가 콘커런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 개의 CPU가 있어서 멀티코어이거나 이제 프로세서이거나 CPU가 여러 개거나 컴퓨터가 여러 개거나 그렇게 해서 동시에 어떤 그 특정 순간에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멀티스레딩 가려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고 스레드는 또 뭐냐는 거죠. 스레드. 프로세스는 영어로 프로세스는 뭐냐면 정의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A program in execution. 글자를 똑바로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인데 이게 실행 중인 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하드디스크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저장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요게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메모리에 이렇게 로드 되죠. 메모리에 얘가 로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CPU가 여기서 인스트럭션 한 개 패치해 가지고 실행하고 또 그 다음 인스트럭션 패치해 가지고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요 실행 중에 있는 요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티 프로세싱, 멀티타스킹이 멀티 프로세싱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건 뭡니까? 멀티 프로세싱 이게 이제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멀티태스킹하고 같은 말이에요.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여기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렇게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이렇게 CPU는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콘커런트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메모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여러 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프로세스 안에서도, 한 프로세스 안에서도 여러 개가 동시에 여러 잡이 동시에 실행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요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는 거는 동시에 실행되는 어떤 잡, 태스크 혹은 프로세스인데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스레드라는 거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가벼운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라는 거는 프로그램 인 엑스큐션이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a set of instructions, 명령어들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A thread is a lightweight process in execution with a set of instructions. 이러면 이제 완벽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의 정의가 뭔지는 알았죠. 근데 그 정의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이해는 못했을 거야. 그거는 내가 실시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스레드라는 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스레드라는 거는 운영체제가 이제 CPU를 누군가가 이렇게 시분할을 해줘야 되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나의 잡이거나 혹은 태스크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런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잡 혹은 태스크는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 중에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lightweight process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되죠, 그죠? 멀티 스레딩이라는 거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 한 개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는 것. 이거를 이제 멀티 스레딩이라는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실행된다는 거죠. 여기서 동시에를 뭐로 번역하면 된다고요? concurrently running, concurrently execut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 이제 스레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스레드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제 관리하면 되느냐.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시간에는 주로 뭘 배웠냐면, 이제, 포식스라고 해서, 이제, 멀티 스레딩, 멀티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하는 이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 자바를 다룰 필요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스레드라는 거는 뭐가 관리하는 거예요? OS가 관리하죠. 그죠? OS가 관리하는 거를 스레드라고 하니까 운영체제 시간에는 뭐 리눅스, 뭐 윈도우즈, 맥OS 이런 운영체제 얘기하기 바쁘지. 자바는 뭐예요? JVM이 스레드를 관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봐가지고 사실 OS 입장에서는 JVM은 운영체제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체제 시간에 가면 또 자바를 자세히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거를 JVM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JVM이 다루는 멀티 스레딩 그리고 자바 랭귀지 스펙에 아예 멀티 스레딩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딩에 기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직스 표준 피스레드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자바 쓰면 스레드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훨씬 편한데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돼도 몰라. 그래서 요번에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기술은 멀티 프로세싱 하는 방법이 있다.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멀티 스레딩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실시간 수업에 보충하고 여기서 이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헷갈려지니까. 그래서 웹서버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얘는 이제 실행이 되면은 프로세스가 되죠. 그죠?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얘가 동시에 실행된다는 거죠. 그 동시에라는 건 무슨 뜻이죠? concurrent하게 CPU가 C분할을 통해서 동시에 실행시. 근데 요청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concurrent하게 하는 걸로 안 되니까 CPU를 여러 장, 서버 같으면 CPU를 여러 장 붙이거나 아니면 멀티코어, 쿼드코어나 헥사코어 있는 거 이런 걸로 멀티코어나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붙이면 그거는 이제 패럴렐 프로세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설명했듯이 자바는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자바 가상 머신 레벨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운영 시간에 배우면 OS가 스레드를 구현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네이티브 스레드라고. 스레딩 구현하는 방법 중에 OS의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OS가 구현하는 이 네이티브 스레드를 꼭 안 쓰고 응용 프로그램이 스레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린 스레드라고 해요. 초록색 스레드. 왜 그린이냐면 이 네이티브 스레드는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만 관리하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한 스레드, 그린 스레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자바 초창기에는 자바 VM 입장에서 JVM이잖아요. 그죠? VM은 일종의 앱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한 개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린 스레드를 가지고 구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린 스레드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제어 못하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자바 뭐 5인가 4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네이티브 스레드로 스레드를 이용하도록, JVM도 네이티브 스레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념으로 상식으로 알아두는, 옛날에는 그린 스레드였는데 지금은 네이티브 스레드 쓴다더라. 그래서 JVM이 이 멀티 스레딩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응용 사용법만 알면 된다. 사용법만 알면. 실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거는 그거 뭐 크게 관심 안 둬도 돼요. 근데 이 사용법이 멀티 스레딩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 실제로 이거는 현업 개발자 한 10년차 현업 개발자한테 물어봐도 멀티 스레딩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 멀티 스레딩으로 뭔가 어떤 응용 구현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놔야 이제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 한 개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좀 그거 끊었다가 뒤에서 조금 더 고급 주제를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스레드 클래스가 모든 스레드 관련 기능을 다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상속받으면 되죠. 그래서 my thread는 extends thread, 이게 글씨 안 알려서 해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my thread는 extends thread 하면은 끝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my thread가 thread를 extend 해버리면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이 클래스는 다른 걸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스레드를 상속받는 건 좋은데 다른 기능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대부분일 텐데 그걸 다른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뺏어버리면, 스레드가 뺏어버리면 스레드 구현에 굉장히 제약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라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런너블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인터페이스 런너블 하려면 마이스레드가 뭐 하면 됩니까? 마이스레드가 이제 익스텐드 안 하고 임플리멘트 런너블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플리멘트 런너블 해서 마이스레드를 구현해 놓으면 내가 다른 클래스를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게 훨씬 낫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필요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자바 1, 자바 0.2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했고, 지금은 당연히 이걸로 해야 되죠. 그죠? 런너블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런너블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상속받는 건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요거를 읽어봐야 되는데 저 뒤에서 하고 할게요. 그냥 이걸로 뒤에 걸로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자, 런너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implement runnable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implement 하면은 뭔가 이제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는 메소드가 생기죠.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public void run. 요것만 내가 오버라이딩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read th 이렇게 선언해서 new thread 한 다음에 파라미터로 뭐를 넘겨주냐면 그 런너블을 임플리멘트한 요 클래스 인스턴스를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t.start를 붙여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헷갈릴 텐데, 내가 오버라이딩 해준 거는 런인데, 내가 호출해야 되는 거는 스타트예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th는 뭡니까? thread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그죠? 그러면 이 thread라는 클래스의 스타트를 호출하면 이 스타트가 뭐를 호출해야 되겠어요? 요 new 타이머 줬죠. 그죠? 이 타이머 런너블을 런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얘가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얘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뭔지 몰라요. 런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구현해 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얘가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abstract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implement 해놨으면 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런이 구현되어 있을 테니까 그 클래스의 런을 호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런 메소드를 구현하면은 이제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스레드 클래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스레드 객체를 생성해서 이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 주는 게 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직접 한번 봅시다. 자, 1번 예제. 1번 예제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해요. 스레드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레드 클래스는 java.lang 패키지에 있네 이거죠. 워낙 자주 쓰는 거니까 디폴트로 하니까 그 임포트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스레드는 java.lang.thread예요. 그래서 thread라는 인스턴스 그거 객체 참조 변수를 줘가지고 new thread 클래스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thread라는 거는 java.lang에서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인데 그 인스턴스 객체 참조 변수 하나를 new thread를 해서 내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그 스레드에 있는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죠? 그럼 이 스타트 메소드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요 내가 그 new thread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준 요 객체 참조 변수 객체 인스턴스의 run 메소드를 호출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I am a main thread라고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거죠. 그죠? 내가 counter thread라는 이제 클래스의 run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죠? 클래스 counter thread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runn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runnable을 내가 implement를 했기 때문에 runnable을 implement 했기 때문에 이 runnable에 있는 public 그 메소드인 public void run을 내가 overriding 해줘야 된다. 이해되죠? 인터페이스니까. 자, 그러면은 public void run에서 뭔가 이제 이 thread가 돌면서 해야 될 일을 여기다 내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system.out.println I am a thread라고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잘 보면 이것도 실행 결과도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I am a main thread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I am a thread가 호출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JVM 입장에서는 얘가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죠? 그 뒤에 책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얘가 메인 스레드예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메인 함수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를 생성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스레드를 실행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스레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메인 스레드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할 길 계속 가는 거죠. I am a main thread라고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 실행해놓고 자기는 자기 갈 길 가는데 동시에 시작해놓고 자기 갈 길 가는데 스레드 입장에서도 이제 스타트를 호출했으니까 얘가 이제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런을 호출시켰겠죠. 그러면 이제 런을 호출하니까 이 런을 실행했어요. system.out.println I am a thread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오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100만 번 실행해봐도 뭐 거의 다 이 순서로 나오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방금 우리가 본 첫 번째 예제는 메인 스레드에서 내가 쭉 가다가 새로운 스레드 하나를 생성했어요. 그죠? 스레드를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스레드.start를 호출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스레드 1이 이제 생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스타트를 했으니까 쭉 준비해가지고 이제 뭔가 런을 호출하겠죠. 런을 호출하는 게 이게 우리가 카운트 스레드였죠. 그죠? 근데 카운트 스레드는 그냥 객체일 뿐이 클래스일 뿐이지 실제로 스레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런 메서드를 쭉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I'm a thread 라고 출력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출력이 끝나면 얘는 런이 끝났으니까 종료해요. 그죠? 끝. 그리고 얘는 thread.start 호출하고 여기서 이제 그거 뭡니까? I'm a mai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고 난 다음에 끝냈어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게 스레드가 아니고 절차지향적이라면 단일 스레드라면 메인에서 스레드 스타트 호출했죠. 그 다음에 런 호출했죠. I'm a thread 출력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I'm a thread를 호출해야 되니까 얘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얘가 출력돼야 되겠죠. 만약에 스레드가 아니라면. 근데 이렇게 메인 스레드와 요 차일드 스레드는 자식 스레드는 따로따로 돌죠. 그러니까 얘는 얘 실행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니까 얘가 먼저 출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실행하니까 얘가 출력됩니다. 근데 만약에 thread.start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기 전에 얘가 준비가 다 돼가지고 얘가 실행할 준비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OS 혹은 JVM이 요 상태에서 얘한테 권한을 넘겨주면 얘가 먼저 출력되고 얘가 출력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멀티 총명한 거 한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멀티태스킹 두 가지 개념, 병행 처리가 뭔지, 병렬 처리가 뭔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병행 처리, 콘커런트 프로세싱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인 멀티 프로세싱 할 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스레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바에서는 JVM이 스레드를 생성하는데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시작시키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런까지. 그래서 좀 끊었다가 뒤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스레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